나라를 빼앗겨 온 국민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일제강점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대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만주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 못지않은 기계와 기지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안성녀 여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와의 얘기만 그 널리 정도는 알려졌지, 좀 알려져 있죠. 예. 여동생의 얘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로서 역시 독립의 뜻을 함께했던 안성녀 여사. 주로 중국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요. 추위로 고통받았던 독립군들을 위해 재봉틀 부대를 조직, 따뜻한 군복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중국 하얼빈에서 양복점을 운영,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번 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지원. 뿐만 아니라 그 양복점은 독립자금과 문서를 전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로도 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곧 일본 경찰에게 발각돼 안성녀 여사는 한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성녀 여사가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도 버는 족족 보탰던 독립군 군자금은 훗날 독립군의 총이 되고 총알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독립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다 그렇게 독립군을 위해서 바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경제적 빈곤 외에도 무진 고문에 처벌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는 게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이셨겠어요, 진짜. 그리고 1920년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안성녀 여사는 독립군이 모여있는 북만주 일대로 이동. 그곳에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은 계속됐는데요. 당시 안성녀 여사의 주요 임무는 독립군의 주요 문서나 군자금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군들이 여기저기 일어났던 상황. 그런 와중에 독립군을 위한 주요 문서와 군자금 전달이라니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요. 밀림처럼 우거진 산에서 몸에 권총을 지닌 채 딸과 함께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광복을 맞이한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안성녀 여사는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이후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생활고를 면치 못하다가 1954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6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만주 일대. 당시 우리 독립군은 항일 독립전쟁 역사상 독립군의 첫 승리로 알려진 봉오동 전투, 가장 빛나는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일본군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죠. 이에 이 전투에서 활약했던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의 이름이 널리 기억되고 있지만요.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숨은 영웅, 최운산 장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 작전 성공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독립군이 아시아 최강이던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 기여한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독립군 양성. 1910년 그는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동해 봉오동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고요.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 670명의 자위 부대를 대한민국 첫 정식 군대, 군무도독부로 재창설.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는 데도 기여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기 보급. 하지만 나라가 주권을 뺏겼던 그때 독립군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강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독립군에 지원을 하겠소. 독립군의 식량과 군복, 무기 공급 등 군자금 일체를 자비로 충당. 독립군의 무장과 보급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간도 제1의 겁으로 손꼽히던 최운산 장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독립군은 각종 신식 무기로 무장, 체계화된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각지의 독립군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제에 대항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많은 독립군 그 사이에 최운산 장군 또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운산 장군은 6번이나 투옥되는 동안 극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광복을 고작 한 달 앞둔 1945년 7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또 웬 운명이 장난이야. 가혹하다. 역사의 길이 남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 현장에서 활약했던 최운산 장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지만 7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독립운동 자료들이 부족한 탓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2009년 대한독립운동사의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기록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독립운동 취재록인가요? 뭐죠? 이건 기록물 같은데 그냥 누가 이렇게 약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계획했고 이런 걸 써놓은 건가요? 책은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종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약간 가게에서 쓰는 계산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가계부 같은데. 저 합계 아니야? 합계? 자, 그렇습니다. 이 기록물의 상단에 한자와 한글로 적힌 문구를 보면요. 아래와 같이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독립운동사의 귀한 사료인 이 기록물은 영수증 위에 쓰인 겁니다. 영수증 맞네. 네, 영수증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남긴 이는 바로 1932년 9월 한중연합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인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이규채 선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이규채 선생이 포천의 한 상점에서 영수증 묶음을 얻어 손수 독립운동사를 기록, 이른바 이규채 연보를 남긴 겁니다. 아, 개인 기록을 남기셨구나. 이규채 연보에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녘이 돼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대부분의 독립운동사 자료는 전투에서 누구를 처단하고 거사를 행했다는 활동 내용이 중심이었지만요. 이규채 연보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의 상세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비밀 결사단체가 이규채 선생 일행을 일본의 정탐꾼으로 오인했을 때 몸이 묶이고 그 끈을 말 안장에 매달고 말을 달리게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찔한 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고요. 당시의 일제 혹독한 감시, 독립운동가로서 느끼는 고단함과 심지어 일본이 현상금을 걸고 수배한 독립운동가 5명 가운데 자신이 이 두 번째로 현상금이 높았다는 내용까지 독립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1934년 기록에서는 이규채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동지 중 한 명이 이 돈을 받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에 체포된 일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디테일하다. 사실 그 기록 남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하시고. 근데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규채 연보에는 이 밖에도 이규채 선생이 독립운동 중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하다. 이규채 선생의 회고록 기자, 치열한 독립운동이 생생하게 기록된 연보, 이 기록물을 통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상에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네. 아니지, 김대중 장군이야 뭐. 청산리 대첩. 어허, 그럼 이분도 아시나요? 누구야?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시죠. 오동진 장군님, 김좌진, 또 김동산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운동 3대 명장으로 꼽히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평안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와 경찰 149명, 일제 밀정 친일 부호 등 765명, 총 914명을 처단했다는 일명 전설의 백두산 호랑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오동진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 광복군 총영을 결성해 총영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진두지휘,
당시 오동진은 미국 국회의원단이 서울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수했는데요. 자, 오동진은 국제에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3개조를 서울, 평양, 평안북도 선천에 파견, 총독부 및 일제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관리들을 처단할 계획을 지휘했고요. 경찰서와 호텔을 폭파하는 등 작전 일부를 성공. 이 일로 일제는 그를 잡기 위해 더욱더 혈안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제 경찰 주재소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치열하게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고요.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와 밀정들을 거침없이 처단했습니다. 야, 진짜 영화 암살에 나오는 내용 같네요. 당연히 일제는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요. 오죽하면 10만 원, 당시 가치로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현상금까지 내걸었고요. 악랄하게도 오동진 장군의 과거 동지를 밀정으로 이용. 결국 1927년 오동진 장군은 밀정에게 속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하들의 이름은 절대 발설하지 않았고요. 1929년엔 33일을, 1934년엔 무려 48일간 단식을 하며 자신의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이에 악랄했던 일본인 형무소장마저 그에게 신이라는 뜻의 카미사마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를 갖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4년 12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 무장투쟁에 뛰어든 오동진 장군은 공주 형무소에서 광복 약 8개월을 앞두고 안타깝게 순국하셨습니다. 형무소에 잡혀가 있는 죄인인 건데 형무소장이 죄인한테 신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린 왜 또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 오동진 장군의 재판 서류는 약 5m, 건수로는 60여 권. 항일 무장투쟁 역사 그 자체이시지만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논문이나 역사서 그거 얼마나 될까요? 야. 지금 이제라도 그의 흔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